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1일에 쳤던 한국사 시험 문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번까지 풀 거고요. 12번까지 풀 거고요. 13번부터는 다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풀어주실 겁니다. 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네, 1번.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네, 제가 문제 항상 동그라미 치라고 했거든요. 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래요. 옳은 거 골라보면 일단 이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빗살무늬톡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구석기 때는 주먹도끼 하나만 꼭 외우고, 신석기 때는 이거 하나 외워야 되면 빗살무늬톡이 하나 외워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빗살무늬톡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이거 신석기 시대구나 라는 걸 알고 알아놓고 나서 한번 이 선지들을 볼게요. 자, 1번 민화가 유행하였다. 민화는요 조선 후기에 이 양반수가 증가하고 이제 백성들이 점점 더 자기들이 이제 누리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게 탄생하게 된, 이렇게 유행하게 된 거죠. 민화는 조선 후기입니다. 네, 2번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요 이제 삼국시대 들어서면서부터죠. 빗설무늬토긴 신석기 시대니까 아니고요. X표 칠게요. 1번도. 3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네, 언제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게 신석기죠. 신석기. 답은 3번이네요. 4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철제래요. 철제를 사용했으니까 언제겠어요? 철기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2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나라는? 자, 제가 청동기 하면서 고조선 파트 들어가면은 고조선에서 딱 두 개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군왕검이랑 팔조법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죠. 기억의 팔조법. 팔조법 나왔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고조선. 선지에 고조선이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3번, 4번 고조선. 팔조법은 네, 고조선. 이렇게 바로바로 팔조법만 알고 있으면, 고조선 팔조법만 매칭시킬 수 있으면 제가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3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자, 제가 고구려 설명하면서 마지막 파트쯤에 이거 하나, 딴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 딱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수나라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 을지문덕 장군이 그 청천강이죠. 지금의 청천강, 살수라고 불리던 청천강에서 이 수나라의 이 대군을 물리쳤더라. 이 뚝을 딱 열어가지고 익사를 막 시킨 거죠. 이 전투의 이름은 뭐죠? 살수대첩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번 김효사화는 저기 조선, 저기 중종 때 가야 일어나는 거고요. 저기 2번 신미양요도 저 조선 후기 때 제네럴 셔먼, 네, 그거고요. 3번 무신정변은 이제 고려 때죠. 네, 정답은 4번 살수대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네, 제가 발해에 설명할 때도 진짜 딱 2개, 여유 있으면 3개. 근데 진짜 안 되면 하나만 외우자 했어요. 첫 번째, 하나만 외우자. 해동성국입니다. 해동성국. 해동성국만 일단 외워도 50% 이상 정답률이, 일단 50%구나. 정답률이 훨씬 증가합니다. 네. 자, 해동성국이죠. 발해, 니은, 해동성국 딱 나와 있어요. 니은 딱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이랑 2번 아니겠네요. 1번이랑 3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해동성국이랑 두 번째로 꼭 외울 수 있으면 외워야 되는 거. 바로 고구려 계승입니다. 고구려 계승. 자, 기억, 고구려 계승. 나와 있죠. 기억.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하였다. 화랑도는 신라죠. 신라인데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했을 때는 진흥왕대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했습니다. 리을. 이성계가 건국한 후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성계가 건국한 국가는 어디죠? 예, 조선이죠, 조선. 고려의 개경에서 이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된 거예요.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왕은? 자, 제가 고려에서 왕 한 명만 기억해야 된다. 한 명만 기억해야 된다. 그 왕은 바로 공민왕이었어요. 공민왕. 자, 정답은 공민왕인데, 공민왕이 왜 공민왕이 중요했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원나라, 몽골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망해가던 고려를 겨우겨우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겨우겨우 이제 안정화를 어느 정도 시켰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었는데, 어떻게 시켰느냐 했더니 이제 보기에 나오는 이 설명대로죠. 쌍성총관부, 그러니까 원나라가 고려를 감시하던 기구였어요.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부의 영토를 수복했다. 그리고 신돈이라는 인재를 등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가를 설치해서 이 민생을 안정시켰다. 이 고려 한 명만 기억하자.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6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제가 기억입니다. 그리고 일모듬, 전시과제도죠. 전시과제도 나오는 순간 고려의 토지제도 1번이네요.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전시과제도는 그냥 고려 때 실시했던 토지제도예요. 자, 이걸 모른다고 칠게요. 모른다고 치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넘어가요. 자, 2번 공음전, 군인전, 전시과가 나왔어요. 2번 삼국의 문물교를 해요. 그럼 삼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것도 약간 세모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대외관계, 뭐 대외관계? 다른 나라의 관계 내용이 없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통일신라의 신분제도, 신분에 대한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거 문제 잘 읽어보기만 해도 풀 수 있는 거죠. 공음전, 군인전, 누가 봐도 땅 얘기하는 거죠. 선지만 제대로 읽어봐도 쉽게 1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공예품은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대요. 자기 제작입니다. 자기. 도자기죠, 도자기. 여기서부터 또 답이 그냥 나왔어요. 그럼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귀족 사회 전성기인 11세기에 만들어진 비색의 자기. 비색의 자기.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의 출제자가 일부러 비색이라고 한 것 같은데, 비취색이라고도 하죠. 네. 그냥 해본 말이고요. 아무튼 자기고, 자기라는 것만 보고 나서 아, 이거 도자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1번 청자, 고려청자 딱 떠올라요. 도자기예요, 아니에요? 맞죠? 자, 일단 동그라미 쳐둘게요. 2번 활구도 고려 맞는데 자기가 아니라 화폐였죠. 은으로 만든 화폐였습니다. 대충 뭐 한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화폐였어요. 근데 아니죠. 자기가 아니에요. 3번 거중기는 조선 정조 때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쓰기 위해 만들었던 무거운 거를 쉽게 들어오는 기구죠. 아니고요. 신기전, 이것도 조선시대에 썼던 무기의 일종이었어요. 정답은 1번 청자입니다.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자마자 그냥 봐서 바로 1번 찍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8번. 이 문제가 조금 제 생각에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인물이에요. 일단 고려라는 거 체크를 하고요. 자, 생물연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봐도 모르잖아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 조직. 수선사 결사. 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긴 해. 두 번째,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제시했다더라. 그리고 선교 일치의 사상체계를 정립했다. 이게 문제가 어렵다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물론 뭐 불교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서는 이게 누구였더라 라고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면 쉽게 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번 계백이죠. 계백장군이에요. 계백장군 언제예요? 삼국시대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끝까지 싸웠던 그 유명한 맞서 싸운 계백이죠. 황산벌의 계백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뭐 사상체계를 정립했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죠. 일단 X 치겠습니다. 2번 진울. 답의 냄새가 나요. 일단 답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상체계를 정립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대충 종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려다 보니까 불교겠죠. 고려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됐던 핵심이었던 종교는 불교니까 스님인 건 알겠어요. 진울인 것 같아요. 일단 답은 2번 정도, 2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3번 김유신도 삼국시대 통일신라 직전에, 통일되기 직전에 계백장군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신라의 장군이었죠. 치면 되고요. 자, 김좌진 장군도 아니죠.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비교적 가까운 시대 사람이니까 아실 거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2번 진울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냐면, 보기만 보고 나서는 이거 누군지 바로 떠올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보기 그냥 보고 대충
이거 선지랑 조합해보니까 일단 장군들만 다 이렇게 X표 치고 나면은 하나밖에 안 남죠. 네. 그럴 때 진울. 이렇게 체크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기가 봤을 때, 아, 느낌이 이런데 하면 한 70%는 맞아요. 네. 너무 무책임한가? 아무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의 법전은, 제가 법전 하면은, 조선의 법전 하면 딱 하나만 외우라고 했어요. 뭐, 나중에 뭐, 정조, 뭐, 영조 와가지고 뭐, 속대전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안 나옵니다. 조선 하면, 경국대전. 그냥 정답 1번이. 그냥 그렇게 찍어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대요. 이제 제가 경국대전 설명할 때 그냥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냅니다. 2번은 설명 안 해요, 사실.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육전으로 구성이 됐대요. 기본 법전이고. 자, 2번 농사직설 볼게요. 농사직설은 세종 때 우리나라 그 조선의 실정에 맞게 그 조선의 그 기후 상황 뭐 이런 거 환경에 맞게 그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목민심서 3번은요, 이제 정약용이 공무원, 그러니까 그 당시 관리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 마음가짐에 대해서 쓴 거고, 4번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고려 때 김부식, 그 당시 문벌귀족의 대표 인물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강의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삼국사기를 쓴 건 이제 김부식입니다. 정답은 1번 경국대전이에요. 자, 다음 10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정조의 정책이래요. 옳은 것. 정조의 정책. 제가 정조할 때 딱 3개 말씀드려요. 3개. 뭐였느냐? 첫 번째, 탕평책. 영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탕평책 실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규장각을 운영을 했어요. 이거 나왔네요, 보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정답은 3번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 수원화성. 수원화성 하면 정조. 그리고 정약용. 정씨 둘 떠올려야 돼요. 네. 자, 1번 선지 볼게요. 대가야를 정벌했대요. 대가야를 정벌한 건 진흥왕. 네, 신라 진흥왕이고요. 2번 훈민정음 창제한 건 세종대왕. 4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건 고려 광종 때입니다. 다음 문제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배경 청해 군신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절했대요. 청나라가 나오네요. 청나라. 그리고 조선이 나옵니다. 조선이 청나라랑 어떻게 관계가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죠. 한 번. 그 인조 때 정묘호란이랑 병조호란인데 일단 병자호란만 떠올리시면 돼요. 왜냐? 답이 병자호란밖에 없으니까. 일단 두 번째 볼게요. 청태종이 침략을 하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해요. 항전하였으나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다. 그리고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답은 2번 병자호란이죠. 조선시대 때 청나라랑 제가 말씀드린 건 조선 후기 전까지예요. 개항기 이후에는 또 청나라랑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이전까지 이제 청나라랑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 이렇게 삼전도에서 우리가 항복을 하는 만큼 이 전쟁이 있었던 이 큰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병자호란이에요. 이 병자호란은 조선시대 이 그 후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통틀어서 임진왜란과 양대산맥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은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조선의 수취제도는 수취제도, 조세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교사. 조선 영조 때래요. 영조 때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실시된 수취제도로 1년에 2필을 1필로 줄였대요. 제가 영조 때도 또 3개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정조처럼. 탕평책이랑. 하나가 바로 균역법이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은 제가 균역법 하나 딱 진짜 이것만 외우셔도 된다고,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균역법이 그 이전에 뭐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제도가 크게 막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 중간중간에 많긴 한데 뭐 과전법이었다가 태조 이성계 때 세조 들어가서 직전법으로 바뀌었다가 뭐 그리고 광해군 때 하나 외워야 될 거 대동법이 시행이 되었다가 이제 영조 때 들어와서 이제 균역법으로 또 바뀌었더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전법, 직전법, 대동법, 균역법. 이거 4개만 외우는데 그 중에서 영조 때 어떤 수취제도 실시했느냐, 균역법 하나만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전법은 그
아까 말씀드린 태조 이성계 때고요. 그가 고려 말기부터 시행이 돼서 태조 이성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거고, 이제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시행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두 개는, 저거는 이제 토지제도고, 또 뭐 수치제도고, 이거는 이제 구휼제도죠, 구휼제도. 그리고 4번 후패법은 그 태종, 이방원, 태종이 실시했던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게 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근대사 파트는 이렇게 12번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파트는 이제 다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현대사 13번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까지 잘 풀으셨나요? 13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개화당. 개화당 나왔네요. 어떤 시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개화당. 개화당의 김옥균. 갑신정변의 느낌이 여기서 그냥 바로 갑신정변 가야 되는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김옥균, 박영호, 홍영실, 서재필 등은 우정총국 개국축하연,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 우정총국이 개국할 때, 오픈식 할 때, 그때 이제 불이하고 나타나서 막 난리 났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묘청의 난. 고려? 삼별초항전 고려, 위화도해공 고려. 이건 전혀 그 근현대사와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에 1번이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종교는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너무 이거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동학? 이런 문제에서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자, 최재우 동학,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막 달달 외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만 여기 완전 완벽한 힌트가 나오네요. 동학 농민운동, 정봉준, 송화준 교도들의 농민운동에 참여했다. 동학 농민운동이죠. 너무 주는 문제다. 물론 근현대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힘드셨을 수 있지만요. 자, 근현대사 잘 공부하셨다면 좀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였다. 자, 15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퀴즈. 다음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힌트 하나. 흥선대원군의 왕실 권위를 높이기.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이 뭐가 있어요? 왕권 강화가 있었죠. 국내로는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이 있었고, 국외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인 것 같아. 왕권 강화 얘기인 것 같아. 왕권 강화 할 때 얘가 뭐 했어? 비변사 폐지했죠. 비변사 폐지했고, 세도정치 없애려고 경복궁 중건했고, 뭐 대전 회통 편찬했어요. 회통 법정 같은 거 편찬하고 서원도 정리했어. 근데 흥선대원군이 여기 중에 하나겠네? 바로 1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아직도 흥선대원군 조금 헷갈린다. 필요 경비를 마련하려고 당백전을 발행하였습니다. 뭘 해야 경비가 중요할까요? 우상국 정복? 이거 신라시대 얘기 아닌가? 삼국유사. 삼국이잖아요, 삼국. 한참 전 얘기인데? 독서 상품과 실시.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러니까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고요. 보니까 1번 경복궁 중건이 정답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근대사 이야기 같아요. 아무래도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의 일연이, 어쨌든 삼국대 이야기다. 자, 독서 상품과 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이야기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16번. 밑줄 친 기억의 회원들이 벌인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안창호 양기탁. 제가 너무 열심히 얘기했죠. 안창호 양기탁이 설립한 비밀결사 단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인데요? 근데 무엇이라는 정답은 아니네요. 우선은 무엇이냐면 신민회입니다. 안창호 양기탁은 1907년에 신민회라는 비밀결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원들이 벌인 활동으로 옳은 것은, 신민회의 활동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강동 육주 개척? 혹시 서희의 고려시대 뭐 이런 얘기인가? 대동여지도? 갑자기 웬 지도? 김정우? 대동여지도? 남북기본? 남북기본? 지금 임시정부도 지금 간신히 뭐 그랬는데 지금 남북 6.25?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설립이죠.
혹시라도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왜냐면은 신민회가 어떤 건지도 우선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신민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인데, 신민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대답 못 해오셨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팁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아시죠? 특히 한국사는 문제 안에 있어요. 교육진흥과 국민계몽. 신민회, 김일교 사단체, 나 이거 모르겠어. 안 차고 뭐였지? 한국강복군이었나? 독립진흥원, 아무튼 그런 거였나? 생각 안 하셔도, 만약에 생각이 안 나셔도, 교육진흥, 이거밖에 없죠. 자, 가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만민공동회. 대한 사람 모두 모이시오. 만민공동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거 독립협회에서, 아간파천 이후에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중요한 거는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 러시아 내정간섭과 이권요구 규탄, 만민공동회, 독립협회는 지식인들이 모인 거여서 토론회랑 강연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독립협회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약간 좀 외우지 않으시면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왜냐면 다 그 느낌이 비슷해요. 이거는 좀 그렇지. 셋 다 느낌이 비슷한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협회,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만민공동회, 독립협회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그리고 만민공동회랑 정부가 합쳐진 게 관민공동회. 거기서 헌의 6조도 나왔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현대사가 어려워요. 그쵸?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8번.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뭐가 있었죠?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으며,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된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시정부.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까지 줬어. 상하이라고. 상하이에 설립된 거 임시정부밖에 더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8번에 4번입니다. 그래도 다른 선지도 한번 볼까요? 1번, 삼정, 이정청. 고려시대 얘기 같고. 통리기무함은? 1880년대 기구가 통리기무함이었고, 1890년대는 국군기문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번, 문맹퇴치운동?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제강점기 시대, 맞구나. 일제강점기 시대 때 문맹퇴치운동인데, 네. 헷갈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문맹퇴치 운동은 운동이고, 이거는 조직하여 활동한 수립된 정치 기구 같지 않나요? 운동이랑은 좀 다르죠. 자, 어쨌든 그래서 4번. 우선 3.1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리고 그게 상하이에서 수립이 되었다. 이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자. 다음에서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된 시기 상황으로.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가 언제예요? 이때 국가총동원법이 언제 시행됐어요? 제가 말했죠. 1910년, 1920년, 1930년 이렇게 나뉠 수 있다고. 국가총동원법은 1930년에 일어났어요. 민족말살 정책하면서 1930년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국가총동원법이. 그러면서 이때 위안부랑 사람들 막 강제 징용되고 이 사건이 국가총동원법이란 말이에요. 1930년대. 자, 한번 봅시다.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상황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딱 있네요. 공출제도. 모든 걸 싹쓸이 모아가는 공출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번 만적의 난? 저거 만적의 난? 한참 전 얘기 아닌가요? 만적의 난 한참 전 얘기 같고. 강화도 조약. 이거 흥선대원군 이후에 고종 정치할 때죠. 아직 일제강점기 안 왔을 때. 1930년이랑은 턱도 없죠. 전국의 척합의. 흥선대원군이 세운 거잖아요. 택도 없죠. 1930년은 한참 이후다. 이 셋보다 한참 이후다. 공출제도 실시했었던 1930년대다. 라고 보여집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어려운 독립운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구의 주도하에. 김구의 주도하에. 벌써 지금 답이 보이죠?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봉창 일거와 윤봉길 일거가 있다. 한인애국단. 제가 너무 쉽게 골랐나요? 저만 쉬운 건가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20번에 3번입니다. 헷갈리는 방향이 우선 별기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기구 신식군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정도감? 김구의 주식할 교정도감이 윤봉길 일거가 전혀 아니고요. 조선어학회도 물론 독립운동의 그건 맞지만 일봉창 일거가 윤봉길 일거가 조선어학회에 있진 않았습니다. 자, 우선은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에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만한 건가요? 저는 안 헷갈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구의 주도하에 조직된 대표적인 한인애국단.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이었어요. 21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다큐멘터리 기획안이네요. 제목,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선 신채호. 신채호 나왔네요. 기획 1도, 역사학자 신채호의 활동을 중요한다. 그럼 신채호의 활동을 쓰면 되겠네. 1부, 대한매일신모의 독사실론을 연재한다. 그럼 신채호의 활동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신채호 활동 우리가 다 외웠었나? 한번 봐야겠다. 동의보감 편찬하다.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당연히 아니죠. 이모군란? 신채호가 99인이었나요? 이모군란은 별기군 상설할 때 99인들의 반란이었죠. 천태종? 갑자기 웬 종교? 종교 얘기는 없습니다. 정답은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한다였네요. 자, 그렇습니다.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하기도 했고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실론을 연재한 역사학자였죠. 자, 갑시다. 자, 22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박정희 정부.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새마을운동을 실시했다.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 일어난 사건. 서원철배. 흥선대원군이요? 갑자기요? 흥선대원군이요? 자유시 참변? 박정희 정부 때가 아니라 자유시 참변 때는 이미 지금 간도 참변 일어나고 한참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창 힘들 때 아닌가요? 금난 정권 폐지? 정답은 베트남 파병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 파병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돈을 벌어왔다. 그렇게 경제를 일으키기로 했다. 박정희 정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23번.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민족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벌써 냄새나. 조선 사람 조선 것.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것만 사자. 조선 사람 조선 것 사자.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론 조만식이랑 평양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 못 외우실 수도 있죠. 평양에서 시작했는지 강화도에서 시작했는지 부산에서 시작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민족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사람 조선 거 이거 엄청난 힌트죠. 우선은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다른 선지도. 형평운동이 뭐예요? 백정이 실시한 거죠. 백정이 우리 차별하지 말아달라 한 거죠. 민족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경천도 운동? 수도를 서경으로 천도하기 위해 운동을 한 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 역시나 이거는 이제 좌와 우가 합친 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쳐지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고요. 조선 사람 조선 거랑은 약간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 1980년 5월 비상계엄. 계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야 돼요.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 있어야 돼요.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광주 시민 권리문을 발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거 제가 아까 수업에서 풀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네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 때
5.18 민주화 운동 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서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중요해.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걸 떠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엄령, 신군부 하면 딱 떠올려요. 아, 전두환 정부 얘기네. 광주 시민?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통일 이야기랑 민주화 항쟁 얘기는 꼭 나온다 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 2000년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됐다. 2000년이면 20년 전인데?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이산가족 방문,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교류에 합의함. 뭘 것 같아요, 정답? 마지막 문제 너무 쉽다. 이산가족 방문, 그러니까 남북 얘기잖아요. 그냥 남북 얘기. 남북 얘기 뭐 같아요? 여러분, 천재 맞죠? 바로 맞추네. 자, 3번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때 마지막 수업 5강의 마지막 파트 김대중 대통령 때 말씀드렸던 5.15 남북 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잠시만, 이거 마지막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한 번만 볼까요? 자,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가보개혁대. 아, 너무 쉬워요, 이거는. 사실, 그쵸? 교육입국조서. 고종. 조청상민, 고종. 기억나시죠? 기억나시기라 믿고. 이거 다 1강 때 나왔던 얘기. 이것만 5강 때 나왔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1년 8월 검정고시까지 기출풀이를 완료를 했고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야학에서도 뵙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도 뵙고, 정말 여러분, 그리고 시험, 솔직히 조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오셨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꽃길 걸으신, 결과가 너무 좋으신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4년 동안 야학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근현대사 5강, 그리고 정근대사도 5강, 근현대사 5강,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이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